한티제 하늘에는 많은 청춘 남녀들의 혼인하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정원이의 외아들 이석이의 혼인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이석이는 사실 정상적인 혼인이 아니고 도망 나온 여종하고 어찌할 수 없이 인연이 되어서 혼인을 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고향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지 못하고 멀리 떠나야 했지요. 진눈깨비가 내리던 어느 겨울밤에 외할매 수동댁의 주막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처음엔 수동댁은 술 주정꾼이 쓰러진 줄 알고 집신발로 몇 번 찔벅거려 보다가 쓰러진 자가 치렁치렁 따은 머리가 긴 처자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손을 만져보니까 아주 온기라고는 없고 얼굴도 얼음장 같았지만 그래도 아직 죽지는 않은 것 같아서 방으로 데려다가 눕혀서 몸을 녹여줍니다. 물을 끓여다 먹이고 손발을 한참 주물러 주니 이 처자가 정신을 차려요. 그런데 옷은 군데군데 깊고 남루한 억센 무명옷을 입었지만 이마가 반듯한 것이 인물이 아주 고운 처자였어요.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린 이 처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수동댁을 붙잡고 겁먹은 소리로 애원해요. 할매요, 여기가 어디시니껴? 날 좀 숨가주시소. 할매요, 붙잡히면 안 되니더. 날 좀 숨가주이소. 하고 오돌오돌 떨면서 처자가 숨겨달라고 빌어요. 저자는 어디서 왔노? 혹시 무슨 곡절이 있어 숨거댕기는가? 할매요, 지는 달라빼 왔니더. 지는 도망쳐 나온 종년이시더. 그렇담 여기 주막에 있으면 안 되겠구마. 우리 집으로 가자. 수동댁은 그 낯선 처자를 데리고 눈길을 걸어서 자기 집의 구석방에 들여다 놓아요. 식구들 입단속을 단단히 하고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인간의 도리니끼네. 잘 보살피 줘라 하고 딸에게 얘기를 하고 다루기를 자기 집에 숨겨줍니다. 올해 18살이 된 늠름한 총각인 이 집 기둥 이석이는 첫눈에 그만 다록이에게 마음을 빼앗겨요. 다록이는 수동댁 뒷방에서 보름 동안 숨어 살았는데 그 보름 동안에 19살 다록이와 18살 이석이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 수동댁과 정원이는 전혀 처음엔 몰랐어요. 다록이를 본 순간 이석이는 사실 가슴이 콩닥거리고 밤이면 잠을 못 이루고 낮에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지요. 결국 서너 번 얼굴을 마주치고 나자 다록이 쪽에서 먼저 방긋이 웃었어요. 이석이는 다록이가 웃으면 따라 웃고 둥둥 구름 위에 뜨는 기분이었죠. 두 사람이 캄캄한 밤중에 몰래 뒤란 모가나무 밑에서 만나게 된 것은 다록이가 온 지 열흘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둘은 결국 젊은 남녀 사이에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고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지요. 이석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일이 바빠서 이석이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답니다. 어느 날 밤 물레로 실을 잤던 정원이가 밤늦게 물레가락에 끼울 서속 집을 가질러 뒤란에 갔다가 두 사람이 엉켜 있는 것을 보아버렸어요. 거 누꼬? 놀란 두 사람이 정원이 앞으로 각각 떨어져서 다가왔을 때 정원이는 이석이와 다록이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까무라쳐 쓰러져 버렸어요. 정원이는 그러고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버리고 이석이는 엄의 머리맡에 꿇어앉아서 용서를 빌고 또 빌었지요. 이 일을 어야노 어야노. 수동댁은 자신으로 인해서 벌어진 이 일 때문에 가슴에 불이 붙은 것처럼 목이 타들어갔어요. 나를 볼 면목도 없고요. 모든 것이 절망스럽고 끝나버린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러나 수동댁이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억세게 살아온, 그리고 양심 하나 믿고 살아온 수동댁답게 하루 만에 가슴을 진정하고 이석이와 다로기를 뒷방에 불러 앉혀놓고 북받치는 감정을 내리누르며 조용히 말합니다. 이석아, 니는 산의 대장부다. 대장부는 지가 저지른 걸 지가 끝거정 책임져야 된다. 다로기는 이제 니 색시다. 내일 새벽에 일찍 둘이가 같이 떠나거라. 다로가 니도 이석기를 네 남편으로 삼았으니끼네 같이 떠나거라. 수동댁은 이석과 다록의 인연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하기로 한 것이지요. 이웃집 이석이 친구 서억이가 이 두 젊은이를 따라가서 그들이 정착할 마을을 함께 찾아봐주고 오기로 했어요. 정원이는 꽂고 있던 은비녀를 뽑아서 다로기의 쪽진 머리에 꽂아 주었어요. 이석이는 엄의 손을 붙잡고 꺽꺽 목이 메이게 울음을 짜내고요. 엄매요, 내가 몹쓸 놈이시더. 엄매요, 내가 몹쓸 놈이시더. 다로기도 수동댁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역시 흐느껴 울었어요. 아가, 괜찮다. 네가 무슨 죄가 있노? 이석이는 도망쳐 나온 종년을 사랑한 것이 결국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가족과 집을 떠나 멀리 외진 곳으로 살러 가야 했지요. 까만 새벽길을 이석이와 다록이 그리고 서억이는 옷가지 몇 개 싼 보따리와 양식차로 엽전 꾸러미를 나누어 지고 길을 떠납니다. 온 천지가 눈으로 덮였고 셋은 깊은 산속을 찾아서 걷고 또 걸었어요. 미투리를 신은 발에 눈 녹은 물이 스며들어와 버선발이 젖고 그래서 발은 얼었다가 달아올랐다가 나중엔 시린 건지 따가운 건지 아무 느낌도 없었지요. 하지만 아직 펄펄 피 끓는 젊은 나이들이어서 셋은 지치지 않고 꼬박 하룻길을 걸어서 청송지방 700골이라는 산속까지 기어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작은 막살이를 하는 조씨 부부, 그 늙은 노인네들 오막집으로 가서 저녁을 얻어먹고 그리고 그들의 도움으로 근처에 있던 빈 집을 찾아서 대충 손을 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그 이듬해 외할매 수동댁은 결국 주막을 팔고 외상값을 다 받아낸 후에 딸네 식구들은 그 집에 남겨두고 떠납니다. 왜냐면 벙어리 며느리가 꼽추 아들이 죽고 난 후에 누구씨도 모르는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을 이 수동댁은 차마 아이가 자라면서 보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벙어리 며느리가 낳은 아이를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세 사람이 새 생활을 시작하려고 했지요. 강원도 어디 바닷가 울진 근처의 마을을 염두에 두고 길을 떠났어요. (700골에) 자리 잡은 이석이와 다록이도 밤낮으로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지으면서 양식을 마련해야 했죠. 다록이는 대감집에 부엌 살림만 도왔기 때문에 이런 땡볕에 일하는 밭농사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하지만 남편을 도와서 열심히 일했어요. 다록이는 사실 읍내 최대감댁 마님이 시집 올 때 족두리 한임으로 데려온 몸종 오월이의 딸이었어요. 평생 시집도 가보지 못한 채 오월이는 딸 다록이를 낳았지요. 다록이가 16살 때 이웃집 하인 총각한테 혼인말이 있었는데 무슨 까닭인지 갑자기 틀어져 버렸어요. 엄의 오월이는
다로기를 달랬지요. 다로가 이는 좋은 신랑 만나서 따따분케 살아야지. 종놈이 아니고 농사꾼 안악이라도 번듯하게 사람 대접받고 사는 곳으로 가서 살아야 된다. 어매는 다로기에게 달아나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읍내 양반집 가운데 더러 종문서를 태우고 시종들까지 풀어주는 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종들은 맨몸으로 풀려나 지향 없이 떠돌아 다니다가는 결국 도로 상전에게 돌아오는 이가 많았지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요. 갑자기 상전 집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또 다른 나무집 종이 아니고는 어디 가서 일거리를 구해서 끼니에 밥 얻어먹기가 그만큼 힘든 세상이었거든요. 하지만 오월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루기를 자신처럼 한평생 시집도 못 간 채 종살이를 시키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 정월달 진눈깨비가 내리던 날 오월이는 빨랫감을 방티에 산더미 많지 이곳에는 다루기를 데리고 낙동강가로 나갔어요. 강물은 꽁꽁 얼어 있었고 강가에 다른 빨래꾼은 없었지요. 어매는 빨래를 빠는 신용만 잠시 하더니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는 다루기에게 저고리 품에서 미투리 한 켤레를 꺼내서 주었어요. 다루가 이신 얼른 갈아 신어라. 내 집세기 안죽 멀쩡한데 엄마 와 그라노? 어서 갈아 신고 빨리 그리고 달아나거라. 니는 달라 빼야 된다. 간밤에 꿈에 신령님이 널 살피준다 가시다. 어서 이신 갈아 신어. 어서. 내 혼자 엄마 두고 어디 가노? 어매가 곧장 따라갈 긴 있기네. 니 먼청 가거라. 우리 둘이 다 가마. 같이 가마. 잡힌다. 눈치 못 채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가야 하니라. 어서 니 먼저 가거라. 어매는 다록이 등을 밀어서 얼음이 두꺼운 쪽 강으로 어서 달아나라고 재촉했어요. 다록이가 엄겁결에 얼음 위로 조심조심 강을 건너기 시작했지요. 어머니가 등 뒤에서 울먹이면서 다록이를 재촉했어요. 다록아, 신령님이 살피주신다. 걱정 말고 가거라. 가서 사람 구실하면서 잘 살아야 된디. 붙잡히면 안 돼 있기네. 세기 가거라. 어매는 들고 있던 돌로 얼음을 깨기 시작했어요. 여러 번 돌을 내리치자 얼음이 깨지면서 커다란 구멍이 생기고 다록이가 강을 건너자 다록이 집신과 자신의 집신을 얼음 위에 벗어놓고 그 구멍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다록이는 겁이 나서 뒤를 돌아보고 어매를 불러도 너무 두려워서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가 않았어요. 한없이 눈물만 흘리다가 어매 목소리를 들었지요. 다록아, 어서 달아나거라. 신령님이 널 보살피 주실 기다. 그렇게 다록이는 보이지 않는 어매 손에 등 떼밀려서 뛰고 또 뛰었어요. 수수 글텅이 뾰족뾰족 남아있는 수수밭 샛길로 조밭 샛길로 한 티제 오르막을 넘어서 미끄러지고 엎어지면서 넘어졌다 쓰러졌다 진판 산판 달아나서 한 티제를 넘었어요. 70리를 달려가서 수동땡내 주막 앞에 쓰러졌던 것이지요. 그리고 어매의 죽음으로 아마 그 대감댁에서는 두 모녀가 물에 빠져서 자살한 걸로 알고 더 이상 추적은 없었어요. 어매의 희생 덕분에 다록이는 이석이와 함께 700골에서 무사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물론 이석이와 다록이의 삶이 결코 편안한 삶은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7년을
새끼들 낳으면서 밭을 일구고 살림집을 꾸미고 살다가 결국 산불이 나서 그 700골에서 몽땅 가진 걸 다 눈앞에서 태우고 목숨만 살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사는 장터로 내려오게 됩니다.